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11년 만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함께 보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고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국회 개원식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국회 행사 불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정연설만 놓고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 불참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불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불참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소위 말하는 정치 브로커에게 대통령 부부가 멱살 잡혀 끌려다닌 지가 이미 두 달입니다. 국정 운영의 비정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정상화 운운하면서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총리에게 떠맡기고 이런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비겁하고 그리고 야당 탓만하는 국회에 야당 탓만하는 대통령은 참 안 바뀌는구나. 이런 불통의 벽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왔어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불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2022년도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국회에 왔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연설 대통령이 했을 때는 대통령이 이제 야당 쪽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쪽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셔서 인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여당 쪽으로 오면서 또 일일이 다 인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서 이제 인사를 받지 않거나 심지어 이제 내려와라 그런 얘기를 자랑하듯 그런 식으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의혹까지 있었거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연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국회가 있는가 싶습니다. 보면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 탄핵의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도 장외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제 말을 옮기기 좀 그럴 부적절한 워딩까지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의 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너무 집요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시정연설에 참석을 요청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이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라면서 좀 불쾌했다라는 이제 후문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저 입장을 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그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물밑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언론에 알렸든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서 그게 기사화됐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게 불쾌하다. 이런 얘기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국민들도 이런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더 이상의 어떤 이런 기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국민들 볼 때 대통령도 바뀌어야 되고 여당 대표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어떤 기사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엄중하게 국민들이 볼 때 지금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 내에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도 전해져 왔었고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임기 중반이 이제 10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맞춰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이 기대하는, 국민이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워딩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오늘 지금 당장 스탠스 보십시오. 야당의 뭐 요구 일축하는 건 둘째치고 여당 대표 탓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 탓했으면 됐지, 이제는 여당 대표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선의 민의도 듣지도 않고 야당의 특검도 받지도 않고 여당 대표의 쓴소리도 비판하는 이런 대통령실이 과연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아무도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결국은 지금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뭐 국민에게 뭐 사과하는 뭐 대국민 사과도 오늘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데 뭐 유감 표명과 그리고 자화자찬 이걸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별 기대감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달 안으로 현실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정의 어떤 동력 그 부분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의 인식과 그다음에 정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논리와 법의 문제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국민의 어떤 인식 속에서 눈높이 속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순방 같은 일정 말고는 대외 활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 녹취가 온전하게 다 공개된 게 아니라 짜깁기 의혹도 있는 만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태균 씨와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뭐 이달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명태균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첫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좀 기대를 좀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의 수위는 조금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봅니다.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여의정 협의체 이거 발족한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 정도로 뭔가 변화에 대한 쇄신에 대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여의정 협의체를 발표할 게 아니라 타결책을 내놨어야 돼요. 변화를 갖다가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고 타결책을 발표하는 게 우선이지 야당이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과연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기대에 못 미쳤다. 한참 못 미쳤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워딩에 저는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고 봤어요.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 뭐 개각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고 특감도 수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전보다 좀 더 진일보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그게 아니에요. 야당의 헌정질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길거리로 나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이 지금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고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가 나오는 건데 그 얘기는 마치 야당과 싸우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좀 변화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핵심은 특검을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그리고 특검을 안 간다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안 카드가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나온 거 보면 특검에 대한 워딩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결국 야당 탓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이 주도권을 가고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주도권 경쟁의 한 면으로밖에 안 보였다.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야당이 여당 대통령을 뭐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늘 얘기했지만 발목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발목을 아예 부러뜨리고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는 거 왜냐? 이거는 뭐 누누이 제가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고 거친 언사를 하느냐? 탄핵 얘기했다, 특검 얘기했다가 뭐 개헌 얘기했다, 지금은 임기 개헌, 임기 단축 개헌까지 얘기 여러 가지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지금 현실이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두는 거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건전한 대안이나 민생보다는 여튼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리고자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헌정 질서를 유리라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막아내겠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막아내고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고민의 지점 속에서 숙고도 하고 나름대로의 오늘 입장을 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한 거죠. 이 문제 있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내겠다. 하지만 이게 진정성을 위하고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이 운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변화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감찰, 특별 감찰관 관련해서는 무조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현 상황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의 위기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또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각각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과 당이 포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대응책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최고위의 발언을 보면서요. 야, 참 엇박자가 무한 반복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앞서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호평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실의 쇄신을 몇 가지를 조목조목 짚었어요. 물론 주는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게 주였지만 어쨌든 용산의 변화, 쇄신에 대한 요구들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용산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 생중계 댓글창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반으로 딱 쪼개졌어요.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하는 댓글과 한동훈 멋있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딱 당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과 싸우는 데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만 앞으로 그래서 여권이 정부와 대통령실과 여당이 어디로 가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누구도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엇박자만 계속 내고 있는 이 무한반복이 여전히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다 여권 인사들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합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니, 당이 주도권 가져야 된다. 이걸 놓고 여전히 내부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그 날개를 밀랍으로 해가지고 태양 높이 하다가 태양의 밀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편을 하자면 통합과 단결이라는 게 있을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쇄신과 변화라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든 추경호 대표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든 잘 하고자 하는 어떤 상 같다고 봅니다. 근데 방법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쇄신, 뭔가 변화만 강조하다 보면 차별화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야당의 어떤 의도에 이용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통령 쪽으로 가다 보면 뭔가 변화하지 못한다. 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어떤 뭐랄까요? 어떤 불안감과 우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그 중간 지점의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정치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어떤 논리의 문제를 떠나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감정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풀어가면서 또 야당의 존재가 야당은 우리가 분열되기를 너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마지막 기회가 12월에 제가 이걸 또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1월 안에 뭔가 짚고 매듭을 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11월 안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상 민주당이 뭐 녹취를 공개하고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이 분위기가 장애 집회까지요. 사실은 이게 시선 돌리기 아니냐, 결국엔 방탄 아니냐 이러한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그걸 좀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도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이렇게 명 씨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에게 대통령 부부가 공개적으로 2달 동안 여권이 끌려다니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면 국민의힘은 장애 집회 안 할 겁니까? 누구나 지금의 이런 국정농단에 준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면 민주당이 장애투쟁까지 나왔겠냐라는 거죠. 결국은 명분과 빌미는 여권이 줬습니다. 이제까지 그 수많은 기회들, 특검할 수 있는 기회, 청문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과 재표결 부결이라는 끊임없는 용산 방탄에만 시간을 써왔고 결국 여기 이 상황까지 밀려온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과 여권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방탄해 온 거를 먼저 자기 한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게 장외에서 뭐 헌정질서 유리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라든지 의혹에 대한 특검은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야당의 장외투쟁 탓만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또 용산 물타기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11월을 김 여사 특검의 네. 달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전에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해법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보다 앞서고 민생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제가 역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그게 민주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관련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있어서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했지만 현행법상 그거를 처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법의 미비점은 국회에서 해소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특검안이 아니라 절대 받을 수 없는 특검안. 제3자 추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받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주 제가 볼 때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의혹에 중심된 걸 가지고 제기하면 되는데 지금 9가지에서 13가지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관련했을 때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13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문제를 쟁점화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상실케 하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이게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가온 이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과연 잘 심사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어쨌든 의견을 관철할 것 같은데 예산안 심사 기한이 지금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사실 최근에 예산안 이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12월 2일보다 한 20여일 늦게 통과가 됐어요.
작년 요맘때 돌이켜 보면 당시에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이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 회복 예산들, 예를 들어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 같은 것들 이거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고스란히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뭐 야당의 삭감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의 일정 정도의 수용 이걸 둘러싼 기싸움이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고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지금 전국을 돌파해 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준예산까지 가서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결국은 12월 말에는 합의 통과가 될 텐데 그때까지 치열한 소위 그 예산 전쟁이 펼쳐지지 않을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스탠스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저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이 예. 있는데요. 지금 야당이 예를 들면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이 한 7천억 원 됩니다. 그 부분 지금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 한 3,500억 있는데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자른 겁니다. 저번에 마포대교에 있어서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마포대교에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뭐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올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지난해도 같은 1년에 어떤 행보를 했습니다. 자살 예방,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살,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그 행보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자식이 없죠. 그다음에 강아지하고 고양이 참 반려동물 사랑하죠. 근데 이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그 반려동물 아니지 않습니까? 반려가족이라고 해서 1,000만이 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나 지나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최근의 행보를 파상 공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요. 오늘은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게 되고요. 최근에 또 보수 원로들과 만나는 등 좀 먹사니즘 행보, 뭐 민생을 챙기는 행보 이런 행보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을 때 다른 군소 정당들은 탄핵을 바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바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특검 수용을 위한 이제 대규모 장애 집회를 냈는데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제 투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장외 투쟁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안정감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먹사니즘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물론 사법부의 이제 1심 판단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안정 속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 전략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변화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반사이익을 좀 얻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제대로 총선에서 이긴 그 민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행보를 하는 부분 저는 존중하고 싶지만 이재명 대표가 장외 투쟁에 가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말하기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높이, 더 많이 세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탄핵이고 여러 가지 진짜 말로 옮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대통령의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재명 대표 그때도 그랬습니다. 보궐선거 때 끌어내려야 된다. 그때 언론에서 다 탄핵이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우리가 졸지에 돼지가 됐는데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탄핵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선전선동하면서 여러 가지 특검이다, 탄핵이다,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이다,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준비해서 탄핵하시고 그에 대한 정치적 결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계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